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어디까지 공부했죠? 기억납니까? 감탄사 전까지 했다고? 감탄사까지 하지 않았어요? 그쵸? 감탄사까지 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오늘은요, 새로운 품사를 공부할 건데, 지난 시간에 우리 수식원이랑 독립원 두 가지를 공부한 거고요. 오늘은 관계원이라고 하는 새로운 품사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이 관계원이라고 하는 품사는요, 이 안에 하위 분류에 조사밖에 없어. 조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곧 관계원이 곧 조사고요. 조사가 곧 관계원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명칭, 왜 관계원이라고 부르는지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관계원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뭐냐면요, 다른 말과의 관계를 나타내 줄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관계원은 주로 어디에 붙냐면 체언에 붙어요. 체언 기억나죠? 저 명사, 대명사, 수사 같은 거 우리가 체언이라 했잖아요. 체언에 붙어서 그 체언이 문장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체언들 간의 관계가 형성이 되겠죠? 예를 들면 철수가 영희를 좋아한다 라는 문장이 있다면 주어가 뭐예요? 주어가 뭔지 다 알죠? 철수가 주어가 되잖아요. 그쵸? 자, 좋아한다가 서술어라면 영희를 뭐예요?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말은 이렇게 어순에 따라서도 이렇게 문장 성분이 결정될 수도 있지만, 주어, 목적어 이런 것들이 결정될 수 있지만, 뭐에 따라서도 결정돼요? 뒤에 붙는, 이 체언 뒤에 붙는 요 요소들에 의해서 문장 성분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얘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관계연, 조사라고 부릅니다. 왜 관계연이라 부르냐면요, 얘 둘을 바꾸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철수를 영희가 좋아한다 라고 돼요. 그럼 주어가 뭐가 돼요? 이 녀석이 주어가 돼요. 그렇죠? 관계가, 역할이 서로 바뀌게 돼요. 왜 관계원이라고 부르는지 알겠죠? 그렇죠? 체언들의 어떤 관계를 설명해 주기 때문에 관계원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 관계원은요, 문장 내에서 주된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체언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울 조자를 써서 조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됐죠? 왜 관계원이라고 부르고 왜 조사라고 부르는지 이해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조사의 종류를 살펴볼게요. 조사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격조사, 두 번째 접속조사, 세 번째 보조사, 이 세 가지로 오늘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좀 끌게요. 그래야 좀 잘 보일 테니까. 자, 먼저 격조사를 살펴볼 텐데요. 격조사가 사실 우리 대부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조사거든요. 조사라고 하면 대부분이 격조사입니다. 격조사의 격을 우리가 격이 뭐냐면 자격할 때 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격조사는요, 체언에 어떤 특정한 자격을 주는 조사를 말합니다. 체언에 특정 자격. 아까 선생님이 조사에 어떤 특정 조사가 붙으면 주어로서 기능을 하게 만들고, 그쵸? 목적어로서 기능을 하게 만들고, 그런 기능들을 한다 했잖아요. 그게 바로 격조사예요. 격조사. 자, 격조사는 정의를 내리자면 체언이 문장 안에서 일정한 자격을 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격조사다. 근데 여기서 문장 안에서의 일정한 자격이 뭐냐면요, 얘를 우리가 문법 용어로 이야기를 하자면 문장 성분이라고 불러요. 문장 성분. 혹시 여러분 문장 성분이라고 들어봤어요? 문장 성분. 선생님이 계속 누차 얘기하지만 품사랑 문장 성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품사라고 하는 것은 단어가 갖고 있는 기본 성질을 말하는 것이고, 문장 성분은 해당 단어가 문장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국어의 문장 성분은 총 몇 가지가 있냐면, 맞아요, 7가지가 있습니다. 주어부터 독립어까지 총 7가지의 문장 성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격조사라고 하는 것은 체언이 그 문장 성분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격조사도 몇 개겠어요? 총 7가지입니다. 여러분 소위 주격조사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주어를 만들어주는 격조사를 우리가 주격조사라고 부르는 거야. 안 어렵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면 이 문장 성분에 대해서 사실 여러분 문장에 대해 공부할 때 얘를 좀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 격조사를 이해하려면 문장 성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살짝 이야기를 곁들이면서 문장 성분에 대한 이야기를 곁들이면서 격조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장을 하나 띄웠어요. 밥이 꿀맛이다. 이건 뭐와 뭐로 구성된 것 같아요? 주어와 서술어만 있죠? 그렇죠? 그래도 전혀 부족하지 않은 문장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문장들은 대부분 주어 서술어는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요. 거기다 목적어를 요구하는 동사다. 그럼 우리가 그 동사를 뭐라고 해? 타동사라고 부르죠. 타동사 같은 경우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밥이 꿀맛이다 했을 때 밥이 바로 주어고 꿀맛이다 부분이 서술어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가만 보면은 밥은 체언이죠, 체언. 그죠? 단어로 따지면 체언인데 이 체언이 주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옆에 붙은 게 뭐예요? 이지, 이. 그죠? 이 이를 우리가 조사, 관계연이라고 부르고 주어를 만들어주는 격조사니까 뭐라고 부르는 거야? 주격조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됐죠? 꿀맛 이것도 체언 아니에요? 꿀맛 하면 품사가 뭐겠어요? 선생님 좀 마스크 좀 벗을게요. 전달이 좀 안 되는 것 같아, 마스크 때문에. 꿀맛 하면은 얘 체언이죠. 그쵸? 이 꿀맛이라고 하는 체언 뒤에 뭐가 붙었어요? 이다가 붙음으로써 뭐가 됐어? 서술어가 되죠. 그쵸? 그래서 이 이다가 바로 우리 서술격 조사라고 부릅니다. 주어를 만들어줄 때 주격 조사가 붙었듯이 서술어를 만들어줄 때는 이다 서술격 조사가 붙는 거다 생각하면 간단해요. 자, 그러면 요 문장 볼게요. 좀 길어졌는데 먹다라고 하는 동사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철수가 먹었다 하면은 무엇을 먹었는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무엇을에 해당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철수가는 주어, 먹었다는 서술어예요. 그쵸? 그리고 그 먹는 대상이 되는 것, 여기선 밥을이죠. 그쵸? 얘가 바로 목적어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이 정도 다 알죠. 그쵸? 목적어가 되는데 목적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밥이라고 하는 체언 뒤에 뭐가 붙었어요? 을이 붙었죠? 얘가 바로 뭐예요? 목적격 조사예요. 안 어렵죠? 그쵸? 뭐 이런 순서들을 보면 여러분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철수가 밥을 먹었다라고 해도 사실 이 문장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꾸며주기 위해서 이 문장을 좀 구체적으로 꾸며주기 위해서 들어간 요소가 있습니다. 자, 철수가 밥을 먹었어요. 어떻게? 숟가락으로. 어떻게 해당하는 것이 뭐라고 했죠? 문장 성분? 부사어라고 이야기했죠? 자, 이 어떻게 해당하는 숟가락으로가 바로 부사어예요. 부사어. 근데 숟가락도 체언이죠? 체언 뒤에 뭐가 붙었어? 의로가 붙었잖아. 이 의로는 뭐겠어요, 그럼? 부사격 조사라고 부릅니다. 부사격 조사. 물론 부사격 조사에 좀 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뒤에서 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나머지 세 가지 또 문장 성분을 봐야 될 텐데, 자, 빵은 밥이 아니다 라는 문장 볼게요. 빵은 밥이 아니다. 주어 뭐예요? 빵은이죠. 서술어 아니다예요. 그쵸? 근데 자, 보세요. 여러분 중간에 있는 이 밥이를 빼고 빵은 아니다 라는 문장을 만든다면 여러분 이 말이 돼야 안 돼? 빵은 아니다 하면 이게 뭐가 아니지, 그치? 그 무엇이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보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어. 사실 뭐 철수가 밥을 먹었다 해서도 밥을 빼면은 이게 불완전한 문장이잖아. 근데 빵은 아니다 라고 해도 이건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근데 목적어와 보어의 차이는 뭔 줄 알아요? 목적어와 보어의 차이는 뭐게요? 자, 철수가 먹었다 무엇을? 밥을. 무엇을이 오게 되고 빵은 아니다 무엇이? 무엇이가 오게 돼. 보어는. 이해됐어요? 그래서 목적어 같은 경우는 목적격 조사 을을 쓴다면 보어 같은 경우는 무슨 조사? 복격 조사 이가를 사용합니다. 보어를 만들어주는 격조사를 우리가 복격 조사라고 하겠죠. 앞에 원칙에 따르면.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품사나 문법에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될 때, 그죠? 뻔하게 보이는 걸 내겠습니까? 아니면 좀 헷갈리는 것들을 좀 매력적인 오답으로 좀 내겠습니까? 정답으로. 헷갈리는 것들을 좀 내겠죠? 얘가 좀 헷갈리지 않을까요? 오라 형태가 같기 때문에 주격조사랑 형태가 같잖아요. 그쵸? 그래서 복격조사와 주격조사 구분을 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따 볼게요. 자, 그리고 문장 하나 더 볼게요. 1964년에 서울은 겨울이 되었다라는 문장에서도요, 보면은 1964년 의는 지워보고 서울은 되었다 이것도 말 돼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뭐가 필요해요? 겨울이라고 하는 얘도 뭐겠어? 보어가 필요합니다. 얘도 복격조사겠죠? 자, 그러면 1964년 의라고 하는 것은 문장 성분이 뭘까요? 뭐라고?
관형어예요, 관형어. 서울이라고 하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도와주고 있죠. 그죠? 구체적인 의미를 더해주면서 의미를 좀 한정시켜주고 있어요. 서울 하면은, 굉장히 과거부터 쭉 서울의 역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1964년으로 딱 한정시켜주는 거야. 이걸 우리는 관형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관형어는 체언 뒤에 뭐가 붙으면 되냐면, 의가 붙으면 돼요, 의. 그쵸? 관형어는 쉬워요. 그래서 의만 붙으면 관형어라고 하고요. 의를 우리는 관형격 조사라고 부릅니다. 자, 마지막 뭐가 남았습니까? 독립어. 우리 독립언 기억나죠? 감탄사. 그죠? 독립언이 그랬듯이 이 독립어도요, 문장 내에서 다른 문장 성분과 별로 관계가 없는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누군가를 부르거나 대답하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독립어라고 하는데, 독립어에 포함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것들. 철수야. 철수야, 이거 그러면 감탄사일까요? 감탄사가 아니다. 왜? 철수는 뭐기 때문에? 체언이기 때문에. 그치? 명사잖아요. 그 뒤에 뭐가 붙은 거야? 야라고 하는 말이 붙었을 뿐이에요. 이 야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게요? 혹격조사라고 불러요. 얘는 독립격조사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독립어에 붙는 이 조사는요, 상대를 부르는 의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부를 호자를 사용해서 혹격조사. 우리 호명하다, 호칭할 때 그 호예요. 혹격조사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각각의 문장 성분 대각은 이해되죠? 그래서 자세히는 나중에 선생님이랑 또 문장 부분 공부할 때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제 7가지 격조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격조사부터 살펴볼게요. 주어를 만들어주는 조사, 이 3가지만 기억해 두십시오. 이 3가지. 먼저 기본형은 뭐예요? 이가야, 이가. 여러분 주격조사하면 대부분 다 뭐라고 하냐면 은는이가 하는데, 은는은 빼야 돼요. 은는은 뭐예요?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보조사라고 하는 거예요. 보조사. 자, 주격조사는 이가밖에 없어요. 그리고 깨서와 에서의 쓰임도 있는데요. 자, 요 예문들을 볼게요. 자, 해가 떴다, 달이 떴다에서 보면 각각 주어가 해가와 달이죠. 그렇죠? 근데 격조사가 서로 형태가 다르지. 왜 달라졌을까? 받침이 있느냐 없느냐 안 말해. 그렇죠? 좀 더 고상하게 표현하면 해 같은 경우는 뭐로 끝났어? 에로 끝났어. 모음으로 끝난 거죠. 그렇죠? 모음으로 끝나면 가를 붙이고요. 리을로 끝났죠? 자음으로 끝났지? 자음으로 끝난 경우에는 이를 붙여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사실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형태소 같은 거 좀 가르쳤다면 좀 좋았을 텐데, 형태소를 선생님 수업을 못했어요. 근데 형태소 중에 형태가 달라지는 거 우리가 이형태라고 불러요. 이형태. 근데 그 형태가 달라지는 원인이 만약 앞에 오는 의문 때문이라면 의문론적 이형태라고 부릅니다. 의문론적 이형태라고 부르는 녀석이에요. 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해서 여러분 말씀한 것의 주체가 누구예요? 선생님이죠. 그쵸? 그럼 얘 주어인데 주어 뒤에 깨서라는 조사가 붙었죠. 왜 이가가 아니라 깨서를 붙였을까요? 그렇지. 누굴 높여주기 위한 거야? 선생님. 선생님은 이 문장에서 뭔데? 주어를 높여주기 위한. 그래서 뒤에 높임법에서 공부하겠지만 이런 거 무슨 높임이라고 해요? 주체를 높여준다 해서 주체 높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하는 상대를 높여주는 거예요? 말하는 상대를 높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뒤에 어미를 바꿔줘야 돼. 그쵸? 그래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가 돼야 높임, 상대를 높여주는 거야. 이거는 주체를 높여주는 표현이라는 거 명심해야 됩니다. 자,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했다. 발표한 게 어디야? 누구야? 정부가 발표한 거예요. 그쵸? 근데 에서를 썼죠? 그쵸? 어떤 단체를 의미할 때 우리 에서를 쓰기도 합니다. 우리 기숙사 부장님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거. 자, 기숙사부에서 안내합니다. 기숙사부에서를 쓰죠? 안내하는 거의 주체가 뭐예요? 기숙사부야. 그쵸? 근데 기숙사부는 어떤 여러 구성원들이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에서를 붙여준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쵸? 자, 아무튼 주격투사 이 3가지 기억하면 됩니다. 높임의 경우는 깨서를 쓰고 단체의 경우에는 에서를 쓰기도 한다 까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준석이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어색하죠. 뭐 소설이나 어떤 뭐 문학작품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름 뒤에, 체언 뒤에 이라고 하는 조사를 바로 붙여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일상어, 구어에서는 준석 이가로 표현해. 그죠? 그러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요 이를 우리가 조사로 생각하면 안 돼. 가만 조사고요. 이는 뭐냐면 접사야. 사람의 이름에 붙이는 접사야, 접사. 걔 있잖아, 준석이 할 때 그 이야. 사람의 이름에 붙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지 선생님도 어떻게 뭐 설명할 수 없어. 조금 더 친근하게 표현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접사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붙이는 거고, 조사는 아니다. 자, 됐죠? 답변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서술격 조사 볼게요. 서술격 조사는 이다예요, 이다. 그런데 선생님이 다에 괄호를 쳐놓은 이유가 뭘까요?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곳은 학교이다. 이게 기본형이잖아요. 근데 이곳은 학교인가요? 라고 이 뒤에 어미가 바뀌었죠. 그쵸? 그리고 이곳은 학교이며 하면서 다 대신에 며를 붙여서 뒷문장과 이어주기도 합니다. 그쵸? 자, 그러니까 이 서술격 조사라고 하는 것은 형태가 어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품사를 형태를 기준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했죠. 그쵸? 가변어와 불변어로 나눌 수 있다 했죠? 그럼 서술격 조사는 뭘까요? 가변어예요. 다른 조사는 가변어가 아니야. 근데 서술격 조사는 임의적으로 그 어떤 의도에 따라서 어미의 형태를 계속 바꾸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변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해됐죠? 어미의 형태를 바꾸면서 쓰인다. 자, 세 번째, 목적격 조사 보겠습니다. 목적격 조사는 을과 를이에요. 얘도 의문론적 이 형태겠죠? 그쵸? 나는 물을 마셨다. 나는 음료수를 마셨다. 앞말이 자음으로 끝났을 때, 모음으로 끝났을 때 형태가 달라지고요. 마시는 것의 어떤 그 대상, 마시는 대상이 바로 목적어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을은 목적격 조사다. 안 어렵죠? 자, 복격 조사는 뭐와 형태가 같다 했어요? 주격 조사와 형태가 똑같아요. 그래서 헷갈릴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사실 복격 조사와 주격 조사가 함께 나왔을 때는 앞에 오는 게 주격 조사야. 왜냐면 보세요. 얼음이 물이 되었다 해서 여러분 주어가 뭐예요? 얼음이죠? 그치? 근데 만약에 앞뒤 문장 앞문장과 뒷문장 문장 성분을 바꿔볼게요. 물이 얼음이 되었다 하면 주어가 뭐가 돼요? 무리가 돼요. 그래서 똑같이 주격 조사나 복격 조사의 형태 이가가 왔을 때는 앞에 오는 것이 주어다, 뒤에 오는 것이 보어다, 이렇게 구분하면 돼요. 의미상으로 구분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순서에 따라서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 요것이 바로 복격 조사고, 복격 조사 얘기할 때 보어에 대해서 아까 자세히 설명 안 했는데, 보어 같은 경우는 국어에서 되게 좀 한정적으로 쓰여요. 어떤 경우에 쓰냐면 뒤에 서술어가 되다와 아니다가 왔을 때만 쓰요. 되게 한정적이죠. 그래서 보어가 엄청 쉬워. 되다 아니다가 왔을 때 앞에 이가가 쓰였으면 이거 보어겠구나, 그렇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관형격 조사. 진짜 쉽습니다. 의밖에 없어요. 의. 그렇죠? 그래서 나의 고향은 공주이다 했을 때 의는 나 앞에 붙으면서 고향이라고 하는 말을 서술해 줍니다. 고향 하면 여러분만 해도 지금 27개의 고향이 있잖아. 그렇죠? 물론 동양 출신들도 있겠지만, 하지만 나의 고향이라고 하면 어때? 선생님의 고향으로만 한정돼. 그렇죠?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는 관형격 조사고요. 고맙게도 현대국어에는 관형격 조사가 의밖에 없지만 옛날에는 여러 개 있었어. 시옷, 그렇죠? 시옷.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지금 사이시옷 들어간 말들이 꽤 있잖아요. 그렇죠? 나뭇잎 하면 무슨 뜻이야? 나무의 잎이라는 뜻이에요. 나무의 잎. 그래서 사이시옷 들어간 것들의 어떤 기원이 옛날 관형격 조사 시옷의 형태가 남아있는 경우도 있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건 또 나중에 고전문법 할 때 쌤이랑 또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부사격 조사 보겠습니다. 부사격 조사는 조금 복잡해져요. 자, 부사격 조사는요 꽤 많아요. 또 요것만 있는 것도 아니야. 더 있어. 그죠? 그런데 여러분 좀 그래도 쉽게 접근하게 선생님 좀 알려주자면, 부사격 조사는 에로 시작하거나 로로 시작해요. 그죠? 에로 시작하거나 로로 시작하는 것들이 대개는 부사격 조사다. 그죠? 외우기 쉽겠죠? 그죠? 왠지 모르겠지만 외우기 쉬울 것 같고. 자, 에서, 에게. 그죠? 그리고 로서, 로써. 로로 시작하죠. 그리고 나머지 몇 가지도 있는데 요거는 또 설명할게요. 자, 먼저 요 문장 볼게요. 나는 학교에서
친구에게 선물을 줬다 하면 애로 시작하는 것들이 지금 두 개 나왔죠? 자, 근데 기능이 달라. 학교에서 하면 뭐야? 장소야, 장소. 그죠? 근데 이것도 여러분 출제가 될 수 있겠죠? 출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왜? 주격조사에 에서도 있었잖아. 단체의 경우는 에서를 쓰기도 한다 했죠? 그래서 역시 같은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구분 어렵지 않아. 그쵸? 이거 구분 못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학교에서 장소입니다. 장소. 자, 근데 친구에게는 뭐야? 친구에게. 목적어야? 목적어는요, 무조건 을을 써야 돼.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해? 간접 목적어라고 하죠? 국어는 목적어 아니야. 부사어야, 부사어. 에게 붙었으면 당연히 부사격 조사 붙었으니까 부사어겠죠. 그쵸? 자, 그럼 어떤 경우에 쓰냐면 어떤 받는 대상을 일컫는 말이죠. 대상을 일컫는 말이에요. 에게. 그런데 여러분, 에게만 쓰냐? 어떤 받는 대상에게? 아니에요. 보겠습니다. 나는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선물을 줬다면 선생님에게보다는 뭘 쓰는 게 좋아요? 깨를 쓰기도 하죠. 깨는 어떤 경우야? 대상이 높은 대상인 경우. 그럼 얘는 지금 대상을 높여주는 거죠. 이 문장에서 어떻게 보면 주체가 아닌 뭐야? 객체를 높여주는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객체 높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이 벌써 높임법도 3가지 다 얘기했어. 상대를 높여주려면 어미를 바꾸라고 했지? 그쵸? 주체를 높여주려면 뭐 깨서 같은 주격조사 쓰라고 했죠? 그치? 그리고 객체를 높여주면 조사 뭐 쓰면 된다? 깨를 쓰면 된다. 이해됐죠? 자, 나는 친구한테 선물을 줬다. 이건 되게 구어적인 표현. 구어적인 표현이 뭔지 알죠? 일상어. 여러분이 실제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 야, 민준이에게 물어봐 이것보다는 야, 민준이한테 물어봐를 더 많이 쓰잖아. 그쵸? 근데 한테와 에게는 사실상 형태만 다를 뿐이지 기능이 어때요? 똑같은 부사격 조사다. 그래서 한테도 기억해 놓으세요. 알겠죠? 한테. 자, 그리고 만약에 지금 여기 나온 대상들은 다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아닌 대상에게 무언가를 준다면 여러분 에게를 쓰겠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 우리 교실에 식물이 없지만 현용이가 꽃에게 물을 줬어. 이게 맞아요? 아니면 현용이가 꽃에 물을 주었어요가 좀 맞냐? 그치? 꽃에가 맞아요. 자, 나는 꽃에 물을 주었다. 그래서 애를 씁니다. 애 같은 경우 그럼 어떤 경우에 쓰는 거야? 사람이 아닌.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무정명사라고 하거든요. 이거 잘못 나왔다. 무정명사가 맞아요. 무정명사인 경우에 애를 써줍니다. 그러니까 유정명사한테 애를 쓰면 되게 어색해. 예를 들어서 나는 학교에서 친구의 선물을 줬다. 이건 되게 어색하거든요. 근데 나는 학교에서 꽃에 물을 줬다. 하면 되게 자연스러워. 그쵸? 애 같은 경우는 무정명사에 쓰는 것이다. 그쵸? 그리고 애가 뭐 장소의 의미도 쓸 수 있어요. 어디 가요? 학교에 가요 할 때는 애는 또 장소의 의미도 있어요. 그쵸? 애는 뭐 그런 의미들을 다 쓴다. 라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로로 시작하는 것들 볼게요. 애 봤으니까 로 봐야겠죠? 자, 로로 시작하는 말. 요걸로 정리됩니다. 나는 교사로서 가르침으로써 보람을 느낀다. 자, 로서와 로서가 둘 다 쓰였는데요. 자, 로서는 어떤 경우에 있어요? 자격. 그죠? 나는 어떤 사람이야. 그죠? 어떤 역할을 해. 로서를 씁니다. 로서. 그럼 로서는 어떤 경우에 있을까요? 수단, 방법. 그죠? 그런 의미로 로서를 씁니다. 자, 그래서 이 둘을 로서와 로서를 구분하는 그런 문제들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로서를 여러분 기억해 놓는 게 좋아. 로서. 왜냐면 이 로서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 써가 쓰다라는 말에서 왔어. 그러니까 뭔가 사용하고 수단으로 활용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하면 로서 수단 방법이다. 그럼 로서는 뭐야? 자격이다. 이렇게 해서 바로 여러분 연상해서 기억을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안 어렵죠? 그죠? 로서, 로서도 활용,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 4가지도 봐야겠죠. 그죠? 요 밑에 있는 요 4가지 부사격 조사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머니는 넌 아빠보다 엄마가 닮았어 라고 말씀하셨다 해서 지금 여기 사용된 부사격 조사가 다 쓰여 있거든요. 자, 넌 아빠보다 보다는 어떤 의미를 쓴 것 같아? 비교의 의미를 쓰고 있죠. 그렇죠? 엄마와 와는 어떤 의미야? 얘도 비교야.
닮았어 라고 하는 건 비교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와도 비교의 의미를 여기서 쓰고 있는데, 사실 와는요 비교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반의 의미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와 함께 공부하지 않을래 했을 때는 와가 어떤 의미를 써요? 동반, 함께 하자는 의미로 쓰이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동반의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 이 라고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라고 보통 문장 뒤에 붙어요. 얘는 문장 뒤에 붙는데, 넌 아빠보다 엄마가 닮았어 라고 하는 건 하나의 문장이잖아. 문장 뒤에 라고가 붙어. 그래서 얘를 인용을 해주거든요. 인용. 그래서 사실은 얘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인용절이라 불러. 인용절. 근데 인용절로 만들어주는 이 라고를 우리가 뭐로 분류하냐면 부사격 조사라고 불러요. 인용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라고도 있고 고도 있는데 둘의 차이는 뭐냐면요, 라고 같은 경우는 이처럼 직접 엄마가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해. 근데 고는 어떻게 바뀌냐면요, 어머니는 내가 아빠보다 엄마와 닮았다고 말씀하셨다가 돼요. 그럼 뭐가 바뀐 거게? 엄마가 하신 말씀을 나의 입장으로 전환해. 넌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 내가로 바뀌게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인용이라고 하냐면 간접 인용이라고 해. 직접 갖다 쓴 게 아니라 나의 말을 거치면서 간접적으로 인용했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죠? 라고 고 모두 부사격 조사다라는 거예요. 안 어렵죠? 그렇죠? 어려운 거 없어요. 자, 그리고 부사격 조사는 이렇게 막 여러 가지로 조합돼서 쓰이기도 해요. 에게로 이런 거 쓰잖아요. 너에게로 떠나는 여행하면서 에게로 쓰이더라도 여러분 뭐야? 부사격 조사다. 조사라고 하는 것이 합성될 수도 있거든요. 그건 여러분이 그냥 염두해 두면 됩니다. 합성되더라도 조사니까. 자, 혹격조사 보겠습니다. 혹격조사. 혹격조사는요, 기본 형태는 아와 야인데요, 이시어라는 것도 있어요. 이시어. 하늘이시어 할 때 그 이시어. 잘 써야 안 써요? 아무리 여러분 높은 사람을 보더라도 이시어 잘 안 쓰잖아. 그죠? 형이시어 말 안 하잖아. 그죠? 이시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쓰지 않는, 문학에서나 나는 표현이고요. 보통 여러분이 혹격조사를 사용하는 건 아와 야입니다. 응호야, 응치라. 그렇죠? 역시 뭐야? 이 형태입니다. 그렇죠? 모음으로 끝나면 야를 써주고요, 자음으로 끝나면 아를 써준다. 대표적인 이 형태고요. 하늘이시여, 어떤 높은 대상에게 쓰는 말이다 라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주격조사부터 혹격조사까지 모두 7가지의 격조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어렵나요? 안 어렵다고 했어요. 자, 다음으로 접속조사 보겠습니다. 접속조사. 접속조사는 말 그대로 기능이 뭐야? 단어와 단어를 접속시켜주는 조사예요. 단어와 단어. 그래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속조사. 그럼 접속부사도 있잖아. 접속부사 기억나죠? 뭐가 접속부사였죠? 그리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접속부사였죠? 차이점이 뭐냐면요, 접속부사는 붙였어, 띄었어요? 띄었습니다. 그쵸? 예를 들어서 정치 및 경제 했을 때 밑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접속 부사인 거예요. 그쵸? 정치와 경제 하면 뭐가 되는 거야, 얘는? 조사가 되는 거예요, 조사. 이해됐죠? 부사와 뭐 조사를 헷갈리진 않을 것 같고,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이점을 얘기하자면, 접속 조사 같은 경우는 단어만 이어줄 수 있고, 접속 부사는 어때요? 문장을 이어줄 수도 있어요. 문장 또는 심지어 문단을 이어줄 수도 있어요. 자, 접속조사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이 접속조사는요, 여기에 쓰이고 있는데, 나는 국어와 영어가 재밌다 해서 뭐야? 와 보이죠? 근데 와만 쓸 수 있나요, 여기? 나는 국어랑 영어가 재밌다도 가능하고요. 또 나는 국어하고 영어가 재밌다. 또 우리 국어적으로 쓰는 말이잖아. 그쵸? 그래서 이런 형태를 쓰긴 하는데, 사실 이건 두 개의 문장으로도 분리할 수 있죠. 어떻게? 나는 국어가 재밌다, 나는 영어가 재밌다 라고 하는 문장에 주어와 뒤에 부분, 서술어 부분이 같기 때문에 중간에 오는 이 국어, 영어만 이렇게 따로 이어준 거야. 그쵸?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도 와가 쓰이고 있거든요. 근데 얘는 접속조사가 아니야. 형태 같다는 거야. 나는 철수와 도서관을 갈 거야 했을 때 이 와가요, 접속조사일까요? 철수랑 도서관을 이어주는 걸까? 그렇다면 지금 나는 국어와 영어가 재밌다라고 하는 것은 국어가 재밌고 영어가 재밌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철수를 가고 도서관을 가는 거야? 아니죠. 그럼 얘는 접속조사가 쓰인 형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쵸? 근데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이 둘을 구분해야 합니다. 자, 구분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구분할까요? 자, 문장 좀 바꾸긴 했는데요. 나는 엄마와 닮았다 해서 엄마와도 접속조사가 아닌 부사격 조사가 쓰인 형태인데요. 자, 둘을 구분하는 방법 첫 번째 뭐냐면요. 문장 성분 순서를 좀 바꿔봅니다. 자, 국어화를 앞으로 끄집어내 볼게요. 엄마와 나 앞으로 꺼냈어요. 자, 그랬더니 국어와 나는 영어를 좋아한다. 말 돼, 안 돼? 안 된다. 엄마와 나는 닮았다? 말 된다, 안 된다? 된다. 물론 국어가 사람 이름일 수도 있어. 그죠? 김국어 씨. 그지? 그러니까 나는 김국어랑 같이 함께 영어를 좋아한다. 이런 의미로 쓰였다면 이 문장이면 안 되진 않겠지. 그런데 일반적으로 국어라고 하면 과목의 이름으로 이 문장에서는 썼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렇더라면 얘는 말이 안 되지만 엄마와 나는 닮았다는 전혀 문장에 어떤 문제가 없는 그런 문장이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접속조사가 쓰인 것과 부사격 조사가 쓰인 것은요, 문장 순서를 바꿔보면 됩니다. 근데 이것은요, 선생님이 앞서 공부했던 부사의 특징과 맞닿아 있거든? 여러분, 부사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문장 내에서 이동이 어떻다고 했어? 부사. 자유로운 편이라고 했죠? 택배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 빨리 택배가 왔으면 좋겠어. 그렇죠?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엄마와라고 하는 얘는 부사격 조사가 붙었기 때문에 부사어야. 그래서 나는 엄마와 닮았다. 가능해요. 그렇죠? 그래서 왔다 갔다 가능하다는 점. 근데 접속 조사는 얘가 부사어가 아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제약이 있다. 그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요 앞에 1번, 2번 방금 설명했던 것이고요. 세 번째, 와, 바가 쓰인 부사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필수적 부사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면, 자, 엄마와 나는 닮았다라고 하는 이 문장 가만 보면요, 엄마와를 빼잖아? 그러면 이거 완전히 불완전해?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나는 닮았다 하면 무엇과 닮았는지를 설명해 줘야 된단 말이야. 그 무엇과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필수적 부사어라고 해요. 그래서 얘를 빼면 말이 안 되지만 나는 영어를 좋아한다 하는 것은 어때요? 말이 돼. 접속조사는 얘 빼도 문장 구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어서 보조사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조사라고 하는 건요,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이 격조사랑 접속조사는 어디에만 붙냐면 체언에만 붙어. 근데 보조사는 어디에도 붙냐면요, 부사나 어미에도 붙을 수 있어요. 그게 보조사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보조사의 기능은 뭐냐면 의미를 더한다. 다른 격조사 같은 경우는 그 문장 성분을 결정하는 거였죠. 근데 보조사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통해서 보도록 할 텐데, 보조사가 국어에 총 몇 개 있는 줄 알아요? 지금 현재 국어사전에 73개가 등재되어 있어요. 외울래요? 외울 필요가 없고 선생님도 못 외요. 다만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구분하는 것만 할 줄 알면 돼요. 격조사랑 구분하는 것. 그러니까 은는이가 있을 때 여러분 은는을 주격조사라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잖아요. 걔가 왜 보조사인지를 알면 된다. 그러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격조사는 생략해도 의미 차이가 생기지 않지만 보조사는 의미 차이가 생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미희가 고기를 좋아한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미희가 고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미희가 고기는 좋아한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조사가 하나 차이 생겼죠. 뭐야? 를 대신에 뭘 썼어요? 는을 썼어. 자, 이 는은요, 보조사거든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어떤 의미를 한정해 주는 거야. 한정. 그러니까 고기를 좋아한다라고 하면은 다른 음식도 좋아하지만 고기도 좋아하는 게 되지만, 미희가 고기는 좋아한다라고 하면은 다른 것들보다 우선해서 고기를 좋아하는 것 같고 다른 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을 는은 주죠. 그렇죠? 그래서 단독의 의미를 갖고 있는 보조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자, 그러면 늘과 는을 한번 지워볼게요. 자, 지워보면 미희가 고기 좋아한다라는 문장을 둘 다 바뀌었어요. 근데 미희가 고기 좋아하지? 라고 했을 때 고기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문장과는 사실 의미 차이가 별로 안 느껴지지만, 미희가 고기는 좋아한다와 미희 고기 좋아한다는 의미 차이가 분명히 있죠. 그렇죠?
단독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화자가 보조사를 의도적으로 단독의 의미를 썼다면 보조사를 생략할 경우에 의도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보조사라고 하는 것의 어떤 기능은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워버리면 그 의미가 사라지는 거잖아. 자, 두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별표 쳐도 돼요. 보조사는 문장 성분에 구속받지는 않아요. 그 말은 역으로 말하면 어디에든 올 수 있다는 거야. 어디에든 올 수 있다는 얘기야. 보세요. 정의는 문법을 잘 안다. 여러분, 은는 주격투사 아니라고 했죠? 근데 보통은 주어 자리에 많이 와. 그쵸? 문법을 잘 아는 애가 누구야? 정의죠. 그쵸? 그럼 얘는 주어인 거야. 근데 정의가 문법은 잘 안다라는 문장에서 잘 아는 것의 주체가 누구야? 정의죠. 근데 무엇을 잘 아는 거야? 문법을 잘 아는 거야. 목적어 자리에도 지금 뭐가 왔어? 은이 왔다는 거죠. 자, 격조사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지만 주어 자리, 주격조사는 주어 자리밖에 못 오고 목적격조사는 어디밖에 못 와요? 목적어 자리밖에 못 와. 근데 은는 어때요? 여기에는 주어에 왔고 여기는 목적어에 왔어. 그럼 얘는 자격을 결정해주는 게 아니란 얘기죠. 자격을 결정해주는 격조사가 전혀 아니란 얘기예요. 자, 심지어 보조사는 어디에도 붙냐면요, 부사에도 붙어요. 정의가 문법을 잘은 알지, 그죠? 잘은 알지 하면 역시 뭐 단독의 의미를 주게 되죠. 잘은 알지만 뭐 문제는 잘 못 풀 수도 있어. 뭐 그런 의미를 알 수 있죠. 반면에 보세요. 반면에 종수가 미희를 좋아한다 라고 하는 문장에서 조사의 앞뒤 바꾸잖아요. 바꾸면 어떻게 돼? 아예 문장 성분이 바뀌어. 하지만 얘처럼 그 은는의 위치를 바꿨다고 해서 문장 성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지 않는다. 그 얘기를 위해서 주격조사도 한번 바꿔봤어요. 종수가 미희를 좋아한다 해서 주어는 뭐야? 종수죠. 그죠? 종수를 미희가 좋아한다가 되면 주어가 뭐가 돼요? 미희가가 되죠. 아까 철수가 영희를 좋아한다는 지금 예문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똑같은 거예요. 자, 세 번째. 요것도 이제 보조사의 중요한 특징인데요. 보조사는 어디에도 붙는다? 부사나 또는 활용 어미에 붙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부디 재미있게만 봐주세요 했을 때 재미있게는 뭐게요? 부사어인데요. 품사가 부사는 아니야. 이거 기본형이 뭐야? 재미있다죠? 그쵸? 재미있다 대신에 다라고 하는 어미 대신에 개를 붙인 거야. 그쵸? 그래서 얘는 활용어미야. 활용된 어미. 활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뒤에 기본형을 이렇게 바꿔주는 걸 말해. 기본형, 활용형. 그래서 여러분 국어사전 찾아보면 나오거든요. 활용된 형태의 만을 붙일 수 있다. 자, 잘은 못해도 열심히는 해볼게요 해서 보면은 잘 부사 뒤에 붙었죠? 못해 어미 뒤에 붙었고요. 열심히 얘도 부사 뒤에 붙었어요. 그쵸? 그리고 진짜 여러분이 흔히 쓰는 보조사가 뭐냐면요, 바로 요입니다. 요. 요를요 제일 많이요 쓰고요 있어요. 그렇죠? 요를 붙이면 이 높임의 의도가 더해지거든. 그래서 요라고 하는 보조사를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요도 보조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기억부터 디귿에 쓰인 조사에 대한 탐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라고 했는데, 자, 1번 기억의 을과 니은의 을은 같은 조사가 앞말의 의문 환경에 따라 다른 형태로 나타난 것이구나. 이거 볼 것도 없어. 을을 밑줄 쳤을 거니까 을은 의문 환경에 따른 형태, 다른 형태, 의문론적 이 형태라고 해요. 맞는 얘기입니다. 자, 2번 기억의 이와 니은의 깨서는 듣는 사람에 따라 달리 선택된 주격조사구나. 주격조사는 맞아요. 그쵸? 근데 선생님께서 라고 하는 말이 듣는 사람을 높여주는 건가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걸 여러분이 선생님한테 선생님, 박수정 선생님께서 나에게는 책과 공책을 주셨어 라고 하면 존댓말이에요? 듣는 사람한테 존댓말 한 거야? 아니잖아. 그러면 이 깨서는 누굴 높여주는 거야? 주어를 높여주는 거라 했잖아요. 정답은 2번이에요. 그쵸? 듣는 사람을 높여주는 게 전혀 아니다. 자, 3번 기억의 이랑과 니은의 과는요, 그죠? 둘 다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접속조사도 맞아요. 빵과 과자를 이어주고 있고요. 책과 공책을 이어주고 있어요.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고 있는 접속조사 맞고요. 자, 4번. 기억의 도와, 그죠? 그리고 디귿의 도를 보면요. 누나 뒤에 도 붙은 거 체언의 조사가 붙은 거기 때문에 조사의 일반적인 특징인데, 급하게 도의 도는 뭐예요? 뭐야? 부사어 뒤에 붙었잖아. 그죠? 그걸 묻고 있습니다. 일부 조사는 체언뿐만 아니라 부사어에도 결합할 수 있구나 했는데, 여기서 일부 조사는 뭘 얘기하는 거야? 격조사예요? 접속조사야? 보조사죠, 보조사. 자, 5번. 니은에서 에게는요, 에게는과 디귿의 만큼은을 보면 조사끼리도 합성이 가능하다고 했죠? 에게로, 그렇지, 에게는, 만큼은 얼마든지 합성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 문제, 24번 문제 풀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보조사가 아닌 걸 찾으라는 거야. 보겠습니다. 1번. 삼촌이 밤에만 글을 썼다 해서의 만은 대표적인 보조사죠? 그쵸? 넘어갈게요. 선수들이 오늘은 간식을 먹었다 해서의 은도 어때요? 보조사야. 대표적인 보조사죠. 자, 내가 친구한테 가방을 선물했다 해서의 한테는 어때요? 보조사야? 보조사라고요? 뭐야? 얘는 부사격 조사죠.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아, 전혀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한다고 했어? 한테 같은 경우는 얘 부사격 조사이기 때문에 얘를 부사어로 결정을 해줘요. 그럼 얘를 다른 데로 옮겨보면 돼. 그죠? 친구가 나한테 가방을 선물했다 하면은 이번엔 부사어가 뭐가 돼? 나가 돼요. 그쵸? 그럼 한테는 무슨 역할을 한다는 거야? 자격을 주는구나. 만은 그렇게 못하니까. 삼촌만 밤에 글을 썼다 하면 주어가 바뀌어요? 안 바뀌잖아. 그죠? 만이 어디에 쓰이든 안 바뀐다고. 그런 걸 우리 보조사라고 한다고. 근데 격조사는 바꾸어 버리잖아요. 자,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악기도 연주한다 해서의 도, 대표적인 또 보조사입니다. 누나가 일기를 책으로까지 만들었다 해서 까지도요, 여러분, 보조사 명심해야 됩니다. 자, 정답은 그래서 3번 어렵지 않게 고를 수 있었습니다. 요거까지 봐야겠다. 자, 보기 1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 2에 기억부터 리을을 분류한 것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보자. 다음 문장에 쓰인 와, 과가 접속조사인지 부사격조사인지 구분해보자 라고 했는데, 한번 구분해보죠. 막내는 큰형과 닮았다 해서 과는 뭘까요? 접속조사인가요? 큰형이라는 단어가 닮았다는 말을 접속시켜준 거야? 아니죠. 부사격조사야. 비교하는 거죠. 누나는 사과와 배를 좋아한다. 얘는 접속이야. 그쵸? 옮겨보면 된다고 해서 사과와 누나는 배를 좋아한다면 말이 안 되죠. 옮겼을 때 말이 안 되면 접속조사라고 했어요. 자, 내 동생과 영희는 매우 친하다. 어때요? 부사격조사에 어떻게 하냐면 내 동생과를 여기로 옮겨볼게요. 영희는 내 동생과 매우 친하다가 되죠. 얘는 뭐야 그러면? 부사격조사인 거야. 영화 속 주인공은 악당과 맞서 싸웠다. 악당과 영화 속 주인공은 맞서 싸웠어. 얘 옮길 수 있지? 뭐야? 부사격조사인 거예요. 그러면 접속조사는 뭐밖에 없어? 얘밖에 없으니까 정답은 2번. 쉽죠? 참 쉽다, 그죠? 자, 그러면 진짜 마지막 끝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용언, 이제 진짜 마지막 품사입니다. 용언에 대해서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